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고대 중국, 그중에서도 당나라 시대를 뒤흔들었던 아주 흥미로운 문화 현상에 대한 겁니다. 바로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불어온 거대한 유행의 바람이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0년 전 8세기 당나라의 수도 장안거리를 걷고 있는 힙스터,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트렌드세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 이게 결코 드문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이게 바로 최신 유행이었거든요. 특히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서역에서 막 건너온 그야말로 핫한 스타일이었죠. 귀족이나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이 스타일을 따라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멀리 사마르칸트에서 온 음악가가 머나먼 중국 황실의 궁중악사가 되고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 정말 놀라울 정도의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열기서 장안에서 시작됩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던 그야말로 거대한 도시였죠. 실크로드의 동쪽 끝 출발점이기도 했던 이 도시는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전 세계의 사람과 문물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을 빨아들였습니다. 이게 그냥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당나라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개방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외국 상인들이 와서 안전하게 장사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직접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죠.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는 도시 계획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장안에는 두 개의 큰 시장이 있었는데요. 주로 내국인들을 위한 동시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곳 페르시아나 아랍, 소그드 상인들로 북적였던 국제무역의 중심지 서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화적인 교류가 당나라 황실과 귀족 사회에 얼마나 거대한 페르시아 열풍을 불러일으켰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죠? 페르시아 문화가 얼마나 다방면에 걸쳐서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당나라 최상류층에 스며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잠시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아예 공식적인 궁중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유행은 최고 권력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 현종 황제 본인이 이 이국적인 새로운 음악에 열렬한 팬이었어요. 오죽하면 직접 나서서 궁중악단에 편입시킬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라이브 공연계도 말 그대로 서역 스타일이 장악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나 소그드 지역에서 온 무용수들이 추는 아주 역동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회전 무용은 황실 연회의 하이라이트였고요. 귀족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기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단순히 공연 예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예술의 시실과 날실, 그 근간 속으로 짜여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수출품, 바로 비단이죠. 이 비단에 페르시아 특유의 문양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대칭적인 기하학 무늬라던가 사자, 포도덩굴 같은 이국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비단은 당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직물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나라의 상징처럼 알고 있는 그 화려한 색감의 도자기, 당삼체 있잖아요. 이건 역시 사실은 이슬람의 유약 기술이 중국의 전통 도자 기술과 만나서 탄생한 문화 융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겠죠? 이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뤄졌던 문화 교류의 황금기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 길이 불안정해지고 또 당나라 내부적으로도 혼란을 겪으면서 힘이 약해졌죠. 게다가 더 효율적인 바닷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육상 실크로드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록 그 길 자체는 예전만큼 활발하게 쓰이지 않게 됐지만 그 길 위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문화 교류는 일종의 문화적 DNA가 되어서 동아시아 문명 전체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문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기억될까요?